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줄줄이 떠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가 동남아시아 해외 연수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가 다시 시작되면서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개선점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제는 참 오래된 주제입니다. 여러 말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뉴스에 한 꼭지씩 해마다 나올 정도로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여기 우리 지역을 필두로 여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의 현주소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는 이 기간 중에 이것을 앞두고 4개의 상임위원회가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 질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 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떠나는 해외 연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구시의회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평창연도와 달리 굉장히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위원회 통폐합 등등의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례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네. 예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열일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외유를 떠난다. 부실한 정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민생이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 경제난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네. 삼중고에 지금 민생이 굉장히 지금 고달픈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한다든지 하면서 시민들을 위로해도 지금 모자랄 상황인데 세금을 써가면서 외유를 떠난다. 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정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대안 마련하고 비판하고 보완하기도 바쁜 시기라는 점. 그다음에 따가우시겠지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시민들은 지금 해외로 놀러 가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지금 놀러 갈 때냐 이런 비판을 쉽게 하시거든요. 네. 당사자로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우리 대구시의 해외 연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구대가 의회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성급한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나가는 것이 맞나요? 물어보신다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약간 물론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의회 전체의 공통되고 합의되는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난감함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그래서일까요? 문화복지위원회는 해외 연수는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바꾸셨나요? 왜 국내 연수로 바꾸셨는지 이유를 알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튀려고 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또한 우리 위원회에 다른 위와 차별사가 두는 결코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좀 연수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의견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가 되게 바쁩니다. 그 바쁜 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분 그리고 시기의 성급함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의원들이 의견이어서 네.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 않는 것에 칭찬을 받고 간다는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해외 연수를 안 가고 국내 연수로 돌렸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 시의회 내부에서 좀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강 처장님,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렇게 해외 연수 정도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피감기관하고 함께 해외 연수를 가려고 했다가 언론에서 보도하고 비판이 있자 구설수의 내용을 좀 들었는지 피감기관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2016년, 2018년, 2019년도 같이 간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감사 대상인, 감시 대상이고 감사 대상인 피감기관하고 함께 해외 연수에 간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조금 어안이 벙벙한 사안인데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됐다니까요. 강 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피감기관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정책 연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서도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네. 갔다 와서도 워크숍하고 해서 정책 제안서를 같이 만들고 네. 이런 구체적 역할과 기획,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대구시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의회들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짬짬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네. 거죠. 뭐냐면은 해외 연수 같이 갔다 와서 뭐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피감기관들이 적당히 반영해주고 네. 그러고 나면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피감기관에 문제가 있는데도 또 의원들이 적당히 봐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실 피감기관하고 워크숍은 도의회 세미나실 좋은 데 많은데 평소에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같이 연수 가는 것은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왜 이것을 비판하느냐면 같이 가서 며칠을 같이 어떻게 보면 술도 한잔 하시고 지내시다 보면 나중에 감사할 때 얼굴 붉어지는 지적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촌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의회에는 이런 게 위원장님 들으시기에도 여러 건이 있나요? 흔한 일인가요 이게? 다른 지역은 뭐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와 감사받는 자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신문에 언론에 보니까 간행이라고 이렇게 대구시에서 누가 답변했는 게 보여집니다만 네. 간행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잘못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그런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관행은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고 그게 잘 되면 전통이고 잘못되면 인습 아니겠습니까? 빨리 타파해야 되는 인습인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강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이게 좋은 전통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해외 연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 연수 일정이 대상지가 이번엔 대부분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인데 해외 연수 일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듣는지 위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대구시 해외 연수는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을
연수하였고 경장경위원회는 4박 6일 동안 22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29일 3박 5일간 싱가포르 지금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목적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지방의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진행 중이고 경장경위원회는 지금 대구의 어떤 이슈인 수자원 관리 및 물 재이용, 정책 운영 현황 논의 및 자료 수집,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민군공항 합동 운영 상영을 통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효율적인 추진 방안 연구,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IB 교육 과정의 노하 습득 등의 연수를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는 보고서에 이제 일정이 보고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이 말씀드리면 어떤 코스로 진행되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다낭 구시가지 요식업 문화견학, 호이안 야간 경관 시찰,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요 시설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 차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뭐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목적이 이제 스마트 도시 재난관리센터 현장 시찰, 의료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해외 연수 목적이 왜 의료 관광이 포함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이 목적이 이런데 보면은 요식업 문화견학, 뭐 야간 경관 시찰, 네. 국립공원 견학 이런 일정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경우도 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 정책 사례 연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낭 시가지 견학, 호이안 시가지 견학, 호치민 시가지 견학, 야간 경관 시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안 맞습니다. 잠깐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잠깐 야간 그 경관을 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원수라면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녁에 모여서는 그날 낮에 들었던 보았던 정책들 사례들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정입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100점짜리 연수 계획안인데 100점을 우리가 늘 바랄 수는 없으니 80점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내용에 위원장님 네. 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가서 경관 구경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는 속에서 발상의 전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대구시에 좋은 정책이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이나 이 시설 견학이라는 내용 말고 그쪽에 있는 담당 지역 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만나서 이런 세미나나 토론하는 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실은 뭐 질문에 나왔지만 어장님도 같이 우호 협력을 해서 강화하는 방안도 지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다면 관광성이라는 선입견이 먼저 있고 네.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도 좀 가슴 아프게 새겨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이제 의료관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관광이라고 의료 관련 부분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든바이 베이 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하중도 관련 부분이 있으면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좀 정산이 마련 목적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야간 시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심 활성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받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보고요. 네. 저는 이 연수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 이 관련 부분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연수 대상 지역 나라 또 가서 방문하는 기관 이런 걸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의회는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와 기관에 제한돼야 된다.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 나라나
도시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참에 그 대구시의회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대구시 관련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다 바꾸는 것은 뭐 타당하지 도 보고요. 만약 그런 게 올바르다면 우리도 그렇게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사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사후 네. 통제 기능도 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회의원과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질책을 해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나중에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 토론해서 그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까 잠깐만 이따가 다뤄주시고요. 강 처장님, 지금 해외 연수의 소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지금 만약 이게 잡혀 있는 그 비용들이 전부 해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보니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면 애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추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가 1280만 원, 경제환경위원회가 2340만 원 등 그래가지고 총 8천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한 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추가될 수도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환율도 바뀌고 또 현지 사정 가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목적에 안 맞는 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추가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애당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해외 연수 소요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계를 위원장이시니까 원래 정부 예산이나 원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연수 목적으로 예산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내 국외 연수는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외 연수 안 간다고 해서 그걸 국내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다면 저는 사후에 검증을 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수할 수 있는 장치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각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시선이 따갑죠.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의회 또 전북 김제시의회 이런 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어려움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을 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도 예산 반납합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이나 내부 움직임은 아직 없나요? 원주시의 기타 등 다른 의회에서 예산 반납하는 것도 저도 존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구시도 반납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번 하시죠. 제가 조선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7명하고 총 10명이 지금 해외 연수 안 가는데 네. 그 340만 원 예산에 중에서 10명이 안 가기 때문에 3,4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을 비롯한 해외 연수 현주소는 한번 대충 살펴봤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혹은 실효성이 있는지 계속 지속될 필요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해마다 떠나게 된 해외 연수의 목적과 실효성이 심히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대구시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논평을 냈는데요. 이번 연수만 보더라도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회록에 따르면 연수 계획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 그냥 뭐 시찰, 뭐 협력 강화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으면 이게 원래 의도한 지방의회 해외 연수라는 많은 돈을 들인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강금수 처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는 뭐 스마트 도시 재난관리센터 현장 방문 또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약간은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구체성이 있고
교육위원회도 뭐 IB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하우 습득 뭐 이렇게 좀 조금 나은데 경제환경위원회나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를 보면은 경제환경 분야의 국외 선진 현장 시찰 뭐 이렇게 너무 막연합니다. 네.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도 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 정책 사례 수집. 이거 너무 모호하거든요. 목적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가서 배운 것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네. 와서 정책 개발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연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관, 나라, 도시 가서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전문기관,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해서 정말 정책 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계획서가 나오고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적을 받아왔을 텐데요. 해마다 이런 연수 계획이 여전히 모호하게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외 연수, 국외 출장 이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정책 연수. 네. 이 정책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 연수인데 사실은 무슨 해외 관광 다니는 걸로 이렇게 뭐랄까 그래도 되는 걸로 네. 오해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내부의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연수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잖아요. 초선이시니까. 대구시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은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짠다. 네. 이 계획을 연수 계획을 짜는 과정, 목적을 가지고 짜는 과정에 주체가 누구길래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오고 모호하게 되는 거죠? 뭐 주체는 당연히 어원이 되는데 네. 그 주가 직원들이 좀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국외 연수 심사 시에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목적의 명확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 해외 연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도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일본 연수 갈 때 네.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 목적 주제를 잡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여행 갔다 와서 5명이 별도로 연수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우수사를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목적의 명확성이 저는 해외 연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입안 과정에서 직원들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아주 촘촘하게 정책 연수를 짜고 싶은데 의원분들이 약간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느슨하게 짜야지. 이거 뭐 우리 보고 가서 일만 하다 오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뭐 아까 전에 좀 구대에서 얼마 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급성 이렇게 성급함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이 좋은 여행이 되려고 그러면 여행을 3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 실제로 여행 한 번, 갔다 와서 갔다 온 데를 다시 새기면서 정책, 특히나 정책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이 과정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금수 차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 자체, 목적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서 이 연수에 임하는 당사자들도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우리 같은 상임위 위원들이 같이 함께 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나머지는 더 이상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수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정책의회 정책 연수가 아닌 것 때문에 그런지요. 아시겠지만 2018년에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때 가이드 폭행 사건 아시지요? 네. 이것은 그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놀러 가서 일어날 수 있음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책 연수라면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행안부가 2019년에 지방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권고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셀프 심사는 안 된다. 차단해야 한다. 부당 지출하면 환수 방안을 마련해라.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확대해라.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시켜라. 이걸 개선안에 담아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개선안을 만들겠다 또는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된 개선안이 우리 의회에는 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민간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15일 전에 계획서를 내던 것을 30일 전에 내는 걸로서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 출장 제한 규정도 신설을 하였고 알뜰 충족을 위해서 계획서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 절차대로 진행된 결과입니까? 예, 이번에?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네, 강 처장님. 지금 이 말씀 내용에 한번 그 평가를 해주시죠. 예, 제가 볼 때는 행안부죠. 권고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행 계획서를 공개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장치는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은 제한돼야 된다. 네. 또 부당하게 지출한 것은 환수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울산시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심의위원회 자체에 시의원들이 의원들이 못 들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구시 공무출장 조례가 좀 미흡하다. 네. 이참에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 국외 해외 여행 규칙에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하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의회는 교수, 변호사, 기자 등에서 6명, 시의원이 3명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의원들이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답변을 하고 심의 결정하는 것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네. 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심의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그 3명 의원이 쭉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을 뒤집고 뭔가 다른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김재우 위원장님, 내부에서 왜 의원 3명이 구성 멤버로서 참여해야 하는지 말씀 좀 주시죠. 사무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관련 부분이 이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정수가 이제 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6명인데 어원 정수를 저는 1명이나 좀 줄여야 된다 보고 그 정수 줄인 만큼은 외부 위원이 좀 민간인이 참석하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이제 심의위원회 항상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원안 통결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원들의 정수를 줄이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부분도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MBC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MBC 측에서 구성하지 않습니다. 각 시민단체나 외부 기관에게 추천을 받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를 한 다음에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촉은 누가 하죠? 어장이 합니다. 그 결국 내부에서 의장한테 위촉받은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는 사실은 외부 인사라고 하지만 거의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시민단체나 법적 학계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네. 그 어장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때문에 그대로. 예. 네. 그러면 강 처장님 상당 부분 외부 위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그 다수결로 하거나 회의를 할 때 6대 3이면 내부에서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운 게요. 물론 이제 쭉 이렇게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의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게 견제할 만한 사람은 아마 배제할 겁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시정을 감시한다거나 의정을 감시하는 NGO 단체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깐깐하게 할 사람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 3명이나 되니까 그 의원의 어떤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미 그 여행사하고 이렇게 그 선정해놓고 네. 여행사 선정해놓고 네. 비행기표 예약해놓고 이렇게 올리면은 네. 어느 그 저기 민간 의원들이 그걸 물리겠습니까?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꼼수를 쓰고 그거는 그 심의위원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근데 이 말은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좀 발언 같아서 저 심의위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다 보고 그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련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바꿔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선정 과정이나 또 추천 과정이나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는 거 좀 가하다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그런 폭넓은 벡터림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부분들도 의회에서도 한번 그 심도있게 고민하고 심의위원 있습니다. 그 개개인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들 중에는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의회가 요구한 대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원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결정하다시피 해놓고 와가지고 회의에 붙이니까 그걸 물리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여행 아닌 연수로 이제 간던 부분에 대해서 가기 전에 한번 언론들의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연수 목적에 이제 이렇게 하여라고 분명히 이제 수정 건관이 나와서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네. 그 진행된 부분들은 갔다 와서 보고서를 보고 잘못됐다면 더 질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또 언론에 좀 공개해서 모범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후평가도 심의위원회 기능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후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이참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갔다 오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가 그걸 평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게 제출했네 환수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다음 심사 때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보다는 갔다 와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밖에 좀 드렸는데요. 갔다 와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보고서도 직원들이 직접 다 써주는 것보다는 갔다 왔는 의원들이 좀 소감서를 써서 함께 해주면 보다 충실한 세외 연수였던 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고서 직원들이 쓰시나요? 소감은 의원들 일부 쓰지만은 네. 지금 현실은 직원들이 대부분 쓰는 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그 시의회를 비판할 때 거수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시죠?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네. 하고 그런데 시의회가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경청하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연수 가서도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주 와서 한번 알겠습니다. 평가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혹스러워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지금 저 시민단체에서 자꾸 비판을 하니까요. 네. 한 번이라도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의해서 못 간다. 이 계획서 다시 내기 전에는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수정 권고해서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완전히 못 가게 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후에 반드시 이 사후 평가도 좀 잘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런 걱정들이 좀 부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도 자꾸 이제 특히 가장 강력했던 인상이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때 워낙 그 뭐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럴 걸 왜 가냐 아예 없애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폐지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해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앞다퉈서 해외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시선은 안 좋지만 나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까 강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꼭 필요한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는 반대로 위원장님이 하시면 그러니까요. 왜 필요하면 이 왜 필요한지 강 차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이게 필요한지. 지금은 그 필요성이 좀 제가 볼 때는 반감이 됐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30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필요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 초기였기 때문에 네. 해외의 선진적인 지방자치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공부할 필요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 해외 연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걸 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 보시기에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해외 연수 가는 부분에서 선입견이 많습니다. 네. 또 우리 의회들이 지방 선출직들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우수 정책 발굴 여러 가지 보면 장점들이 되게 많고 또 선진이 견학해서 정책 발굴하는 부분도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했지만 자꾸 이게 너무 성급하게 간다.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직원한테 맡긴다는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그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을 정하고 전문가에 맡기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련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활동에 어정 활동에 반영이 된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는 부분이 있다 판단이 들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조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가기 전에 충분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토론하고 정리가 잘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만 잘 돼도 100점은 아니라도 90점은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이 해외 연수는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현재 뭐 해외 연수 가는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 갔다 와서 이제
무함이 된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대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좀 사후에 이런 강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개선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 처장님 보시기에 부실 연수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좀 더 내실화 있고 실제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 구성이나 심사 절차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원은 배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중요한 것이 계획서를 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의회 개원 즈음에서 의회 혁신 방안 7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해외 연수 기획단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원은 물론이고 관련 정책 전문가 또 유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연수 목적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는 가장 선진적인 선진 사례, 모범 사례 이런 것들 조사를 하고 또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 도시와 기관, 전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서 이렇게 뭐랄까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서를 올려야지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개선 방안을 만들 때 좋은 해외 연수 기획단을 만들자. 지금 그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 다 치면은 4년간 해외 연수 비용이 20억이 넘습니다. 기획단 운영의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알찬 그 연수만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뭐 아까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제안으로 받아들이시고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좋은 기획단 만들어서 연수 제도를 한번 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한번 의회 들어가서 한번 논의해보고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제안은 이제 가기 전에인데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위원장님께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숙제 당사자시니까요. 시민들의 예산,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갔다 왔으면 뭘 배웠는지 보고서 쓰는 건 숙제니까요. 숙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숙제가 굉장히 부실하다. 남들이 낸 숙제 뺏겨내기도 하고 작년에 낸 거 또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부실함이 지적되기도 하고 제대로 숙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사후 보고 제도의 개선안 뭐 어떤 게 있으신지요? 지적이 참 따갑습니다만은 사후 보고 관련 부분들은 보고서 작성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직원이 주체가 된다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에 질적으로 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후 보고서부터 토론부터 잘 갔든지 못 갔든지 이런 어떤 잘잘못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잘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반성의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기획들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 그다음에 좋은 기획안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연수 나가실 때마다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굳이 동행할 필요 있느냐? 과잉 의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동원된 거 아니냐?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동행이 수정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가잉 어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국무회의에서 가면 3명이 따라갑니다. 3명이 따라가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전에 직원들이 모든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보고, 그 갈 당사자 어원들이 주도를 한다면 처음부터 기획하고 나라 선정하고 연수가 주체가 된다면 그렇게 직원들이 많이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게 세금 낭비도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동반자 개념을 한다면 이런 가행 어정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렇게 그 같이 가서 현지에서도 세미나하고 토론도 하고 갔다 와서도 워크숍 토론을 해서 정책 제안서를 진짜 조례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고 정책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하면은 같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목적을 잡았으면 오히려 그 분야의 연구자 또 그 분야의 그 NGO 활동가 뭐 이런 분들 또 장애인 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짜 그 정책 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 가행 어정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어원 주체자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 중에 못 하신 말씀 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강 처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좀 토론회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기 김재영 의원님하고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토론회로 끝날 게 아니고 의회가 이후에 의회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 토론을 마련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는 어떻게 바꾸고 또 뭐 기획단도 설치를 어떻게 하고 해서 뭐 개선해 보자 이렇게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을 의회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김재용 대구시 예결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 목소리에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도하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해외 연수 이후에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역할은 시민들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하며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출주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의회에 여러 말이 많은 해외 연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행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공사가 빌린 돈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채권 시장을 비롯한 경제 영역에는 불안을 넘어 공포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당국은 안일한 오판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 영역에서의 파산 공포의 시발점은 정치 파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선택은 전임 지사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그것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사 전임 지사가 추진한 정책에 무리가 있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해도 공적인 수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한 그 자리는 선거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며 지지자와 아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다른 지자체,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살벌한 경제 파산의 공포 속에 벌어진 정치 파산의 풍경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